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적 있으셨나요?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사람을 너무 몰랐구나 하고 후회하게 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웃는 얼굴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마음을 열었는데 알고 보니 속은 전혀 딴판이었던 사람들.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단 7초 만에 이 사람 믿을 만한가? 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겉모습, 말투, 분위기만 보고 빠르게 판단하려는 습관이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 뒤가 더 놀랍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 중 10명 중 6명 이상이 나중에 가서 내가 완전히 잘못 본 거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좋게 느낀 사람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투, 습관, 시선, 소지품 같은 사소한 것들 속에 진짜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발굴에서는 겉모습이 아닌 본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는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훨씬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신호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께도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혜를 넝쿨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사람의 본모습을 꿰뚫어보는 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신호는 외모가 아닌 말투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데 말투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손하게 말하지만 말투 속에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어머님 같은 분이라 특별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이건 어머님이라 가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엔 듣기 좋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인정해주는 것 같고 괜히 대접받는 기분이 들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괜히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따라 붙습니다. 이게 바로 칭찬 뒤에 숨어있는 압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말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단 7초 안에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에 겉모습이나 말투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7초가 진실이 아니라 잘 꾸며진 가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꾼들은 그 7초를 노립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마음의 문을 연 다음 조금씩 다가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죠. 이런 식입니다. 처음엔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은 뭔가 남다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이런 기회에 딱 맞는 분이라서요.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 심리적 빚을 지게 되죠.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순 씨는 올해 72입니다.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시 낭독 모임에 참여하며 책도 읽고 글도 쓰며 조용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6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말투가 조곤조곤했고 외모도 깔끔했으며 예술 관련 일을 오래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순 어머님 글이 너무 좋으세요. 표현력이 남다르신데요. 시가 살아있어요. 예전에 선생님 하셨던 거 아니세요? 칭찬을 자주 건네던 그 사람. 정순 씨는 오랜만에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말을 꺼냅니다. 제가 사실 출판사와 연결돼 있는데요. 어머님 같은 분은 책을 꼭 내셔야 해요. 출판사랑 이야기가 된 상태고 어머님이라 가능한 특별 조건으로 진행해 보려 합니다. 그 말에 설렜습니다. 내가 책을 낸다니 한 번쯤 꿈꿔봤던 일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초기 제작비만 조금 도와주시며 제가 나머지 전부 진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건 진짜 어머님이라 가능한 겁니다. 이 기회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정순 씨는 그 남자의 말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배려심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고맙다, 든든하다 싶었던 말들이 이제는 불편하다, 압박 같다라는 감정으로 바뀌었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칭찬 마이너스 압박 화법이라 부릅니다. 먼저 과하게 칭찬해서 상대의 기분을 띄우고 심리적 빚을 느끼게 만든 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로 급하게 결정을 유도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말이 공손하고 부드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고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처음엔 말도 잘하고 친절해서 마음을 열었는데 나중엔 뭔가 이상하다, 꺼림칙하다 느낀 적 말입니다. 사람이 좋긴 한데 말이 조금 부담스럽다. 자꾸 지금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의 방어 본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은 믿어도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겪으며 이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익혀온 것입니다. 꿀먹은 말에도 독이 있다. 아무리 예쁘고 달콤한 말이라도 그 안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지는 말의 겉이 아니라 말투와 타이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투가 들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꼭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해보세요. 혼자 판단하는 순간 실수하기 쉽습니다. 셋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말투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본성을 꿰뚫어보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솔직해질까요? 그건 바로 돈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말은 누구나 포장할 수 있지만 돈 앞에서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겉으론 참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돈 얘기 한마디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김정숙 씨는 올해 71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죠. 같은 교회에서 만나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 영자 씨. 처음 영자 씨를 봤을 때 정숙 씨는 참 단정하고 우아한 분이라 느꼈다고 합니다. 옷차림도 깔끔했고 말투도 부드럽고 조용해서 이런 사람이면 믿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함께 산책도 하고 동창 모임도 함께 나가고 심지어 명절이면 선물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자 씨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내가 그동안 아껴놓은 거 좀 있잖아. 나 진짜 급해서 그런데 500만 원만 좀 빌려주라. 딱 2달만 쓰고 바로 줄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믿어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래, 저런 사람은 설마 안 갚고 도망가진 않겠지. 결국 계좌번호를 받아서 조용히 입금해줬습니다. 2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꺼내자니 어색하고 말을 하면 괜히 인색해 보일까 싶었습니다. 3달쯤 되었을 때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영자야, 그때 말한 거 혹시 기억하고 있지? 그 순간 영자 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유, 너도 참 친구끼리 돈 좀 빌려줬다고 그걸 이렇게 꼭 집어 말해야겠니? 그 말에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무언가 딱딱한 게 가슴에 걸리는 느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밥도 산책도 모임도 서로 얼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말합니다. 5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믿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버린 게 너무 속상했지. 돈이 사람을 바꾼 걸까요? 아니요. 돈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늘 내가 계산하는 밥값. 처음엔 기분 좋게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갑을 꺼내자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네가 항상 내잖아. 이번에도 네가 하는 줄 알았지. 그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쓰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바로 돈이 오갈 때라고 합니다. 특히 가족, 친지, 친구 사이의 금전 문제에서 깊은 감정적 상처를 받았다는 응답이 무려 70%를 넘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미소 짓던 사람이 돈 이야기가 나오면 달라집니다. 눈빛이 바뀌고 말을 돌리고 연락이 뜸해지고 괜히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태도가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정숙 씨의 딸이 그랬습니다. 엄마,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려면 돈 얘기 한 번만 꺼내봐. 그때 말 바꾸면 거기까지인 거야. 정숙 씨는 처음엔 그 말이 좀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딸의 말이 맞았다는 걸 절절히 느꼈다고 합니다. 좋은 말, 멋진 옷, 친절한 행동.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바빠지는 사람, 돈 얘기 꺼내면 딴청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소 말보다 훨씬 솔직한 감정을 보여주는 셈이지요. 반대로 작은 돈이라도 정리하려는 사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은 사람을 망치지 않습니다. 돈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돈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은 걸까? 그 질문 하나만 잘 던져도 우리는 크고 깊은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말투, 표정, 옷차림보다 돈 앞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마지막 신호, 어쩌면 앞에 두 가지보다도 더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과 당신이 느끼는 직감입니다. 내가 관상가는 아니지만 왜인지 이 사람은 좀 꺼림칙하더라.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없는데 뭔가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 겉으론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아 보이는데 왠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사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느끼는 직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상대의 걸음걸이, 표정, 눈빛, 자세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건 시선과 미세한 표정입니다. 소위 촉이라고 하지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말에만 몰입하거나 눈을 자주 깔고 웃음은 많은데 시선이 흐릿한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낯을 가리나 보다 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몇 번 나눠보면 압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 김정숙 씨는 몇 달 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외모도 단정했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인사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이 조심스레 말을 붙여왔습니다. 아유, 어머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참 따뜻하시네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기운 좋으신 분은 정말 드물어요. 그렇게 매주 복도나 탁구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차 한 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은 참 좋은데 늘 뭔가 하나씩 맞지 않았습니다. 말할 땐 웃고 있는데 눈빛은 웃지 않았고 가끔씩 대답은 친절하지만 질문을 던지면 엉뚱한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정숙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이상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결국 몇 주 뒤 그 남자가 좋은 기회가 있다며 투자 이야기를 꺼내려 했을 때 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자신이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느낄 수 있었던 것을 믿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을 지킨 선택이었음을 며칠 뒤 그 남자가 이웃집에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도, 옷도, 태도도 전부 꾸밀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직감은 속이지 않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땐 이미 여러분 마음은 어딘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빛에 나타나고 그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 처음에는 말투, 그 다음은 행동, 그리고 결국은 풍기는 전체적인 느낌이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상처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감각이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그건 단순히 내 생각일 뿐이야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쌓아온 지혜의 총합입니다. 사람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하더라도 손동작이 불안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급하게 다가오는 걸까? 왜 말을 돌리면서도 계속 나에게 기대려 하는 걸까? 사람을 보는 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만남은 크게는 돈을 잃게 하고 작게는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과 인상에 대한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며 체득한 나의 안목입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꾸밀 수 있어도 풍기는 기운까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촉, 그걸 믿어도 됩니다. 그 촉이 때로는 말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정직하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믿어도 될까?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잘 보고 있는 걸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젊을 땐 성격, 취미인 말 잘 통하는 걸 중요하게 봤다면 이젠 그 사람의 진심과 태도,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되어줄 만한 가장 본질적인 3가지 신호를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말투였습니다. 겉으론 칭찬이지만 그 속에 은근한 조종과 압박이 숨어 있다면 그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는 돈 앞에서의 태도였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과 표정, 행동,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 됩니다. 셋째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과 우리가 느끼는 직감이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감정, 그건 여러분이 살아오며 얻은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예쁜 옷으로, 그럴듯한 말로, 친절한 태도로. 겉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습관에서, 돈은 가치관에서, 인상은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했던 3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 3가지를 차분히 돌아보면 그 사람을 믿어도 될지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지를 조금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안목 위에 놓여야 상처 없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 안목을 기르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새 얼굴 가진 장수라는 별명을 가진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 사내는 늘 깔끔한 옷차림에 고개는 살짝 숙이고 말투는 어찌나 공손한지 누가 봐도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훌륭한 분은 처음 봅니다.
정말 믿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을 아낌없이 퍼붓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좋은 제안이라며 물을 흐르듯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가 다녀간 집은 늘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디선가 돈을 떼었다는 소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하소연, 믿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눈물. 그 마을 어귀에서 기와집을 지키던 한 노인이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내는 세 개의 얼굴을 가졌지. 하나는 웃는 얼굴, 하나는 부탁하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은 약속을 어기는 얼굴이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그 사내가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더구먼. 부탁할 땐 말이 번드르르 해도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해. 무엇보다 그 사내를 떠올릴 때마다 내 속이 자꾸 서늘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내에게 속지 않았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말은 이후 이 마을의 지혜가 되었다지요. 사람은 말을 보지 말고 말 사이의 침묵을 보아라. 옷을 보지 말고 발걸음을 보아라. 웃음을 보지 말고 눈빛을 보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에 한 가지 기준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은 편안한가?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기준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늘 마음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발굴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넝쿨째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